무성아, 정신 차려. 진무역이 절규했지만 피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이 휘두르는 창을 차마 막을 수 없었고 그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히 외칠 뿐이었다. 아버지, 제발 피하세요. 진무성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창이 계속 아버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 공포와 절망이 가슴을 찢어발겼다. 창이 진무역의 가슴에 닿기 직전 정말로 단 몇 센티미터도 남지 않은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빛처럼 빠르게 끼어들었다. 백운청이었다. 정신 차려. 백운청이 검으로 진무성의 창을 강하게 쳐내는데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진무성의 창이 옆으로 크게 빗나갔고 위험한 순간을 간발의 차이로 모면했다. 백운청. 어떻게? 진무성이 놀라 물었는데 백운청이 왔다는 것은 화산파 일행이 통로를 뚫고 도착했다는 의미였다. 바위를 치우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래도 늦지 않았네. 백운청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야? 백운청 뒤로 화산파 제자들이 하나둘 나타났는데 10명 모두 무사했고 비록 지쳐 보이긴 했지만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였다. 화산파가 왔다. 점창파 제자들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환호했는데 절망적이었던 상황에 갑자기 구원군이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진무성은 여전히 혈천마의 조종을 받고 있었는데 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백운청을 향했다. 젠장. 백운청이 검을 들어 진무성의 공격을 막았지만 진무성의 힘이 예상보다 강해서 뒤로 밀렸는데 6화만 개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진무성의 무공이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진무성, 정신 차려. 이게 너답지 않잖아. 백운청이 필사적으로 외치면서도 공격을 막아냈는데 친구를 해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진무성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어서 말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혈천마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보거라. 이것이 혈마 신교의 진정한 힘이다. 누구든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우리의 혈인이 새겨지면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지. 혈천마가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자 진무성의 공격이 더욱 격렬해졌는데 백운청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면 백운청도 위험해 보였다. 이대로는 안 돼. 바로 그때 진무성의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설무영의 목소리였다. 무성아, 기억해. 천무백 장로가 3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 내 안에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잖아. 진무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는데 천무백 장로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경고했었다는 것을. 그래. 그때 장로님이 말씀하셨어. 내 안에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진무성은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몸은 혈천마의 조종을 받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자유로웠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혈천마의 지배에 맞서기 시작했다. 나는 진무성이야. 점창파의 제자이자 여판강의 친구야. 진무성은 모든 정신력을 집중해서 단전에 집중했는데 그곳에는 6화만 개를 이룬 혈매화가 여전히 피어 있었고 혈천마의 붉은 기운이 그 혈매화를 통해 자신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혈매화 안에는 혈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기도 함께 있었고 그 정기는 맑고 깨끗해서 혈천마의 사악한 기운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정기. 혈기를 정화할 수 있어. 검성진님께서 말씀하셨어. 정사쌍수의 핵심은 두 기운의 균형이라고.
진무성은 필사적으로 전기를 끌어올렸는데 혈매화 안에서 푸른 빛이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혈매화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혈천마의 표정이 처음으로 당황한 빛을 띠었는데 자신의 조종에 저항하는 자는 처음 봤기 때문이었다. 감히 내 혈인의 조종을 거부해. 불가능해. 혈천마가 더욱 강한 힘을 쏟아부었는데 붉은 기운이 폭포처럼 진무성에게 쏟아져 들어왔고 진무성의 몸이 고통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무성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품에서 옆 한강의 옥패를 꺼내 꽉 쥐었고 그 순간 옥패에서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진무성의 마음속에 옆 한강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는데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지금 옆에 있는 것 같았다. 힘내, 무성아. 넌 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해. 진무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각오의 눈물이었다. 으아! 진무성이 온 힘을 다해 포효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야수의 울부짖음 같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절규 같았고 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단전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전기가 혈천마의 붉은 기운을 완전히 밀어내기 시작했고 혈인이 조금씩 균열이 가며 깨지기 시작했다. 딱! 혈인이 완전히 깨졌는데 진무성의 몸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오더니 사방으로 흩어졌고 혈천마의 조종이 완전히 끊어졌다. 진무성은 자유로워졌다. 진무성은 무릎을 꿇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혈천마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혈천마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이 서려 있었는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무성을 바라보았다. 불가능하다. 혈인을 스스로 깨다니. 그것도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진무성은 천천히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났는데 떨리는 손으로 창을 다시 쥐었고 혈천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혈마신교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진무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었고 오직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진무성이다. 점창파의 제자이자 옆 한강의 친구이며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진무성이 창을 들어 올렸는데 비록 힘은 거의 바닥났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혈천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는데 더 이상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한 살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직접 죽여주지. 쓸모없어진 도구는 부숴버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혈천마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는데 그의 손에서 엄청난 혈기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 혈기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며 하늘로 치솟았다. 혈마대법 최종시, 혈천강림시의 티엔지앙린. 하늘 전체가 순식간에 붉게 변했는데 거대한 혈기 기둥이 하늘에서 형성되더니 무시무시한 기세로 진무성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진무성은 남은 모든 내공을 쥐어짜내며 창을 들었는데 단전의 혈매화가 마지막 힘을 발휘하며 빛을 발했다. 육화만개, 최종식. 수만 송이의 붉은 매화가 하늘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들은 모두 진무성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고 친구를 위한 복수, 동료를 위한 보호, 그리고 자유를 위한 투쟁이 담겨 있었다. 두 절기가 허공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콰아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빛이 사방으로 터져 나왔는데 그 빛은 너무 밝아서 모두가 눈을 가려야 했고 충격파가 전장 전체를 휩쓸며 주변의 건물들을 흔들었다. 진무성은 무릎을 꿇었다. 숨이 가빴다. 혈천마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보였다. 불가능하다. 혈인을 스스로 깨다니. 진무성은 천천히 일어났다. 창을 다시 쥐었다. 나는 혈마신교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진무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진무성. 점창파의 제자이자 옆 한강의 친구다. 진무성이 창을 들어 올렸다. 혈천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직접 죽여주지. 혈천마가 손을 뻗었다. 엄청난 혈기가 터져 나왔다. 혈마대법, 혈천강림. 하늘이 붉게 변했다. 거대한 혈기 기둥이 진무성을 향해 떨어졌다. 진무성은 창을 들었다. 남은 모든 내공을 쏟아부었다. 육화만개, 최종식. 수만 송이의 붉은 매화가 하늘을 가득 채웠다. 두 절기가 충돌했다. 콰아아아. 빛이 사라지고 연기가 천천히 거치기 시작했다. 진무성은 무릎을 꿇은 채 창에 의지하여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입에서는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온몸의 내공이 완전히 바닥나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다. 육화만개의 최종식을 펼치는 것은 상상 이상의 대가를 요구했고 지금의 진무성은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혈천마도 무사하지 않았는데 용포의 한쪽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혈마신교 교주가 된 이후로 상처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감히 나를 다치게 하다니. 혈천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는데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위험한 기운이 주변을 압도했다. 이제 장난은 끝이다. 진짜로 죽여주겠다. 혈천마가 두 손을 들어 올리자 하늘 전체가 다시 한번 붉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기운이 모이고 있었다. 혈마대법의 진정한 힘, 교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궁극의 초식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진무성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선 몸은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저 쓰러지는 것을 간신히 막는 것만으로도 정신력을 모두 소진하고 있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였다. 무성아. 진무역이 아들 앞으로 뛰어들었는데 비록 전신의 상처를 입고 지쳐 있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내가 막겠다. 내 뒤에 있어라, 아버지. 안 됩니다. 저 공격은 괜찮아. 진무역이 창을 꽉 쥐며 웃었는데 그 미소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아들을 지키는 것,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백운청도 진무성 옆으로 달려왔는데 화산파의 검을 들어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함께 싸우겠어. 친구를 버리고 도망치는 건 화산파의 도리가 아니니까. 다른 화산파 제자들과 점창파 제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비록 모두 부상을 입고 지쳐 있었지만 혈천마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각자의 무기를 들어 결연한 자세를 취했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점창파는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화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의 무인들이 진무성을 중심으로 원진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죽음을 각오한 결의가 가득했고 설령 혈천마를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동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진무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동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들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도 밀려왔다. 여러분, 저 때문에. 입 닥쳐. 백운청이 웃으며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친구가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바보가 어디 있어. 그리고 말이야, 우리는 이미 각오했어. 여기 온 순간부터 말이지. 혈천마가 그 광경을 보며 비웃었는데 마치 개미떼가 용에게 덤비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습다는 표정이었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무의미해. 개미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용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혈천마가 손을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쾅! 갑자기 내성의 정문이 폭발하듯 무너져 내렸는데 엄청난 먼지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림파의 금색 승복, 무당파의 청색 도포, 개방의 황새고, 구파연합군의 주력 부대가 드디어 내성까지 도달한 것이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검성진인이 앞장서서 들어왔는데 그의 뒤로는 수천 명의 정예 무인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운이 가득했다. 외성과 중성은 모두 함락시켰다. 이제 남은 건 내 놈뿐이다. 혈천마, 소림파의 해공대사가 합장하며 나섰는데 그의 몸에서 금빛 불기가 뿜어져 나왔다. 아미타불. 오늘이야말로 혈마신교의 악업을 끝낼 날이로다. 무당파의 청어도인도 검을 뽑았는데 검에서 푸른 검기가 서려 나왔다. 150년간 강호를 괴롭혀온 혈마신교.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소탕하겠노라. 혈천마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는데 아무리 자신이 강하다 해도 수천 명의 정예 무인들을 상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젠장. 생각보다 빨리 뚫렸군. 혈천마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혈마신교의 무인들은 이미 대부분 쓰러졌거나 도망쳤고 남아있는 자들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4대 호법 중 하나인 혈풍은 이미 진무성에게 죽었다. 교주님, 갑자기 한 무리의 혈마신교 무인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검은 갑옷을 입고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다. 혈영위들이었다. 그 선두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칠호. 소역. 진무성은 칠호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는데 3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 옆 한강의 원수와 마주한 이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칠호. 진무성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억눌러온 분노와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칠호도 진무성을 발견했는데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오, 진무성. 살아있었구나. 3일 전 싸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내 놈을 죽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진무성이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비록 내공은 바닥났지만 칠호를 향한 증오만으로도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칠호가 교주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는데 급히 상황을 보고했다. 교주님, 외성과 중성이 모두 함락되었습니다. 혈사들도 대부분 전사했고 남은 병력은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혈천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혈제의식은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부족합니다. 쓸모없는 놈들. 혈천마가 혈을 찾는데 혈제의식을 완성하면 자신의 무공이 천하무적에 이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좋다. 계획을 변경한다. 후퇴한다. 후퇴하십니까? 그렇다. 여기서 싸우면 전멸이다. 혈천마가 냉정하게 판단했는데 비록 교주로서의 자존심은 상했지만 목숨이 더 중요했다. 서쪽 비밀 통로로 빠져나간다. 칠호, 내가 후방을 맡아라. 알겠습니다. 칠호가 일어서며 창을 꺼내 들었는데 그의 눈빛이 진무성을 향했다. 그 전에 하나 처리하고 가야겠군. 칠호가 진무성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무성, 3년 전 한강이를 죽였을 때 너를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분노할까 하고 말이야. 진무성의 주먹이 떨렸는데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고 눈앞이 붉게 물들 정도였다. 입 닥쳐. 왜, 사실이잖아. 칠호가 계속 도발했는데 마치 일부러 진무성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한강이 그 바보는 마지막 순간에도 너를 불렀어. 무성아, 미안해라고 말이야. 정말 한심하지 않아. 내 놈을 죽이겠다. 진무성이 창을 들어 올렸는데 비록 내공은 바닥났지만 순수한 분노의 힘만으로도 무기를 휘두를 수 있었다.
하지만 진무혁이 아들을 붙잡았다. 무성아, 안 돼. 지금 내 상태로는. 놔주세요, 아버지. 진무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한강이를 위해서. 백운청도 진무성을 말렸다. 진무성,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몸 상태를 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잖아. 괜찮습니다. 진무성이 백운청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는데 그 미소는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습니다. 검성진인이 앞으로 나섰다. 진무성,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내 상태로는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진무성이 고개를 숙였는데 그러나 창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한강이와의 약속이니까요. 검성진이는 한참 진무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혼자 싸우지는 마라. 우리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진무성이 치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느렸지만 그 걸음마다 결의가 더욱 단단해졌다. 치로가 창을 들었는데 그의 창법은 점창파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혈마신교의 사악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좋아. 그럼 3년 전처럼 끝내주지. 내 친구처럼 말이야. 절대로. 진무성이 창을 휘둘렀는데 내공은 없었지만 3년간 갈고 닦은 기술만큼은 여전했다. 두 창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진무성과 치로의 최후 결전이 시작되었다. 치로의 창법은 점창파에서 배운 정통 무공과 혈마신교의 사악한 무공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는데 10년간 점창파에서 익힌 기본기 위에 3년간 혈마신교에서 강화된 혈기가 더해져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 진무성은 혈매와 창법을 펼쳤지만 내공이 없어서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평소라면 한 번에 수십 송이의 매화를 피워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겨우 몇 송이만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나마도 금방 사라져버렸다. 하하, 이게 뭐야. 3년간 수련한 게 고작 이 정도야. 치로가 비웃으며 공격을 퍼부었는데 진무성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치로의 창끝이 진무성의 몸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상처가 생겨났다. 무성아, 진무혁이 참지 못하고 뛰어들려 했지만 백운청이 붙잡았다. 기다리세요. 진무성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진무성은 계속 밀렸는데 치로의 창에 어깨를 찔렸고 다리를 베었으며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진무성은 창을 놓지 않았다. 왜 그렇게 집착해? 치로가 물었는데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한강이는 이미 죽었어. 복수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너는 모를 거야. 진무성이 피를 토하며 대답했는데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친구가 뭔지, 우정이 뭔지, 약속이 뭔지 너처럼 배신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배신자. 치로가 웃었다. 나는 애초부터 점창파 사람이 아니었어. 배신도 아니지.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어. 진무성이 다시 창을 휘둘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내공은 없었지만 몸에 밴 기억이 창을 움직였고 3년간의 수련이 근육에 새겨진 흔적이 치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치로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내공도 없는데 어떡해? 이건 기술이야. 순수한 기술. 진무성의 창법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혈매와 창법의 진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공 없이도 혈기 없이도 순수하게 기술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지. 치로가 밀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안 돼. 진무성의 창이 치로의 방어를 뚫고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치로가 비명을 질렀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무성의 몸이 휘청거렸다. 한계였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몸은 정직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하, 역시 한계가 왔구나. 7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했는데 창이 진무성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진무성은 피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빵! 누군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7호의 창을 맞춰 튕겨냈다. 뭐야? 7호가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구파의 연합군 쪽에서 한 무인이 활을 들고 서 있었다. 개방의 궁수였다. 비겁하게 쓰러진 차를 공격하다니, 궁수가 외쳤다. 그런 놈은 용서할 수 없다. 검성진인이 앞으로 나섰다. 진무성, 이제 충분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우리에게 맡겨라. 하지만 내 의지는 충분히 전해졌다. 한강이도 이해할 거야. 검성진인이 검을 뽑았는데 해공대사와 청어도인도 함께 나섰다. 7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젠장. 이건 반칙이잖아. 반칙. 검성진인이 차갑게 웃었다. 내 놈이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3명의 절정고수가 7호를 포위했는데 7호는 아무리 강해도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교주님, 7호가 혈천마를 향해 외쳤지만 혈천마는 이미 후퇴를 시작하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넌 버려야겠다. 혈천마가 냉정하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는데 남은 혈영이들과 함께 서쪽 통로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교주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7호가 절규했지만 혈천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쓸모없어진 도구는 버리는 게 당연하지. 내가 점창파를 배신했듯이 말이야. 혈천마의 목소리가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7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7호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으며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이럴 수가. 나를 버리다니. 7호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진무성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는데 백운청과 진무역이 급히 부축했지만 진무성은 그들을 밀어내고 7호에게 다가갔다. 7호. 진무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고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내가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때? 10년간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7호가 진무성을 노려봤는데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닥쳐. 나는 혈마신교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10년간 점창파에서 연기하며 정보를 모았고 한강이 그 바보도 죽였어.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그게 혈마신교야.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진무성이 창을 들어 올렸는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7호를 향했다. 7호도 창을 들었다. 좋아. 그럼 같이 죽자. 진무성. 7호가 필사적으로 돌진했는데 죽기 살기로 덤비는 공격이었고 진무성도 맞섰다. 두 창이 마지막으로 충돌했다. 창. 하지만 진무성이 더 빨랐다. 7호의 창을 쳐내고 반격하며 7호의 빈틈을 노렸다. 이건 한강이를 위한 거야. 진무성의 창이 7호의 가슴을 관통했다. 푹. 7호의 눈이 커졌는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내공도 없는 주제. 기술이야. 그리고 의지. 진무성이 창을 더 깊이 밀어넣었는데 7호의 입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다. 한강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진무성이 7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무성아, 미안해가 아니야. 한강이는 마지막까지 미안해하지 않았어. 대신 이렇게 말했지. 무성아, 꼭 살아남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잘못 선택했어. 칠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점창파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는데. 칠호의 고개가 떨어졌다. 숨이 끊어졌다. 진무성은 창을 뽑아내고 뒤로 물러섰는데 칠호의 시신이 땅에 쓰러지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한강아, 복수했어. 진무성이 중얼거렸는데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공허했고 기쁨도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저 텅 빈 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진무성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무성아. 진무혁이 급히 달려와 아들을 안았는데 진무성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거의 끊어질 듯 약했다. 의원, 빨리 의원을 불러. 며칠 후 진무성은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는데 낯선 천장이었고 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으며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전해졌다. 깼구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진무혁이 아들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 저는 살았어. 기리적적으로. 진무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원들이 모두 포기했는데 내가 버텨냈어. 전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다. 혈마신교는 완전히 무너졌어. 혈천만은 도망쳤지만 본거지는 파괴됐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혔지. 진무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칠호는 내가 직접 처단했어. 한강이의 복수를 완수한 거야. 진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한강아, 이제 편히 쉬어. 진무혁이 아들을 안아주었는데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날의 햇살이었고 그 빛 속에서 붉은 매화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은 환상이 보였다. 진무성은 눈을 감았는데 이제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옆 한강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무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